금일 겨울 논문 세미나 Continual Visual Anomaly Detection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al VAD 논문 두 가지를 소개드릴 건데 첫 번째 논문은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Key Prompt Knowledge 구조를 통해서 망각을 방지하는 UCAD의 후속 연구 중 하나이고 두 번째 논문은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리플레이하는 방식의 연구입니다. 백그라운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Anomaly Detection, 줄여서 VAD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유관 검사의 한계를 넘어 제조 공정의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생산된 제품의 긁힘, 찌그러짐, 누락 이런 결함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은 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주고 이는 산업, 의료, 논리적 이상 탐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VAD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초기 VAD 연구들은 특정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고정된 생산 라인을 가정을 해서 하나의 모델이 하나의 클래스만을 전담해서 학습하는 이런 one for one 패러다임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 이때 이 one for one 방식은 관리 비용 및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더욱 발전된 패러다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one for all은 하나의 모델로 모든 클래스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될 경우에 리플레이 방식으로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제품 종류가 늘어날수록 학습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데이터 보안 규정이나 저장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과거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갈래 튀어나와서 최근 꾸준히 연구되는 패러다임이 이 one for more 패러다임인데 이는 과거 데이터 접근 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즉각 수용하며 이 이전 지식을 읽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즉, one for all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클래스가 생기면 기존 모델을 다시 초기화하지 않고 이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추가로 가져가는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Continual Anomaly Detection, 줄여서 CAD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CAD 관련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두 논문이 모두 타겟으로 하는 이 UCAD라는 논문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마다 별도의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이 엑스퍼트 널리지로서 활용하는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식으로 CAD를 구현한 방식입니다. 구조를 간략히 요약하자면은 이 태스크마다 키, 프롬프트, 널리지 이 구조를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 키로는 클래스를 식별하고 프롬프트로는 클래스의 구조적 정보 번역을 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논리지를 통해서 패치 단위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확히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텍스트 모달리티 정보를 적는 게 텍스트 모달리티 정보를 섞어주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이기 때문에 이 이전 연구인 UCAD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자 첫 번째 논문 선정하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AD의 전통적인 실험 세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CAD 논문들에서는 이 데이터셋은 MVTech-AD와 비자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MVTech은 15가지 산업 제품의 정상 그리고 비정상 이미지를 포함하며 비자는 12개의 클래스를 가지며 MVTech-AD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높은 해상도를 갖는 데이터셋입니다. 주로 비교 실험을 할 때는 전통적인 Unsupervised VAD 방법론들과 이 UCAD를 포함하는 최신 SOTA CAD 방법론들과 비교를 하고 이에 연구마다 어디에서는 추가로 이 전통적인 VAD 방법론들의 리플레이 기반 CAD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어디에서는 이 순수 비전에서 Continual Anomaly Detection이 아니라 순수 비전에서 이 Continual Learning 방법론들을 적용한 결과를 함께 비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이 이 전자에 해당하고 두 번째 논문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아직까지 제가 읽어본 모든 CAD 논문들에서는 이 이미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레벨 AORC를 평가를 수행을 하고 픽셀 레벨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A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씩 학습할 때마다 이 축적된 모든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내고 클래스별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결과에서 가장 안 좋았던 성능 결과를 뺀, 즉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대한 지표인 에버리지 포게팅 메저를 사용하여 망각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논문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쯤 ACM 멀티미디어에서 발표되면서 릴리즈된 논문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UCAD의 직접적인 후속 연구입니다. CAD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지도학습 기반 방법론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일단 one-for-one 방법론들은 클래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리고 one-for-all 방법론들은 빈번한 제품 변경 시에 이전에 학습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 치명적 망각인 forgetting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VAD의 연구 트렌드를 보면은 이 CAD 쪽은 점점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이 제로샷 VAD 쪽에서 클립을 통한 이 멀티모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도 그 흐름을 섞고자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소타였던 UCAD에다가 멀티모달 정보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둘을 어댑티브하게 정규화하고 섞은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환경에서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 정제된 시각 프롬프트를 결합한 CMP-NB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UCAD는 키 프롬프트 놀리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K가 이 UCAD의 키, 그리고 PV가 프롬프트, 그리고 F가 놀리지, 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제한하는 CMP-NB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인 PT만 추가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인 K부터 보자면은 이 태스크 어댑테이션 페이지에서는 사전 학습된 백본 네트워크에 추출된 패치 레벨의 피처에서 이 farthest point 샘플링을 사용해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인 태스크 리저닝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이미지 X에 대해 추출된 이 키인 키 프라임과 태스크 식별자 K들 간의 가장 높은 유사도를 계산해서 태스크 식별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CMP-NB에서 새로 추가된 텍스트 프롬프트인 P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클립의 멀티모달 정렬 프레임워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정상 샘플의 의미론적 분포를 인코딩합니다. 보시듯이 photo of a class with 그 뒤에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PT를 붙인 템플릿을 도입을 하고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지나 텍스트 인베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학습 이미지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한 결과를 클립 비전 인코더를 지나서 인베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MSE 로스를 통해서 이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 현재 태스크 이미지들의 정상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각 프롬프트인 PV입니다. 이 태스크 어웨어 시각 프롬프트인 PV 역시 학습 가능한 벡터들로 구성이 되고 이는 프리픽스 튜닝을 방식을 활용을 해서 사전 학습된 시각 백본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의 입력 특징에 통합됩니다. 이후에 셈을 통해 얻은 레이블 마스크를 가지고 이 같은 레이블에 속하는 패치 길이는 같은 공간에 그리고 다른 레이블에 속하는 패치 길이는 다른 공간에 놓이도록 대조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F는 각 태스크의 정상 패턴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이 테스트 이미지와의 직접적인 패치 비교를 통해서 이 직접적으로 이상 탐지에 사용될 때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사전 학습된 백본 네트워크에 이 앞서 학습한 시각 프롬프트인 PV를 활용하여 정상 특징을 수출을 합니다. 이 앞선 프리픽스 튜닝으로 학습된 PV를 통해서 현재 태스크의 구조적 정보를 잘 반영하는 피처 맵이 추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어셋 샘플링을 통해서 이 패치 단위 특징을 압축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티브 퓨전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얻은 비주얼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멀티모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디펙트 시멘틱스의 지도를 받으며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과 다이나믹 퓨전 전략을 결합해서 이전보다 강건하고 정확한 어노멀리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비주얼과 텍스트 이 두 가지 브랜치에서 리저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주얼 브랜치에서는 먼저 사전 학습된 VIT 백본에서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고 K를 통해 이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에 속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이후 해당 태스크와 관련된 프롬프트 가이드 모델을 통해서 특징 FV를 얻고 그리고 정상 특징 라이브러리인 이 F에 저장된 정상 프로토타입 특징들과 패치 레벨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 비주얼 어노멀리 스코어인 SV를 얻게 됩니다.
텍스트 브랜치에서는 CMPNB에 저장된 해당 태스크에 텍스트 프롬프트인 PT를 불러와서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의미론적 정보가 풍부한 텍스트 특징 FT를 추출하게 되고요. 이를 FV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 텍스트 가이디드 어노멀리 스코어인 ST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두 가지 어노멀리 맵을 결합하기 전에 이 둘을 그 자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분포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점수들을 동적으로 정규화하게 됩니다. 이때 정규화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K와 B를 통해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와 중심 위치를 조정하는데 K 값은 1.5의 고정값을 쓰고 B의 경우에는 이 스텝 집합을 정의를 해두고 각 학습 반복마다 밸리데이션 셋에서 가장 좋은 탐지 성능을 보이는 값으로 어댑티브하게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둘을 결합해서 최종 어노멀리 맵을 생성하는데 이 SV와 ST가 모두 피처맵 레벨이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해상도로 인터폴레이션을 한 후에 그 둘을 가중합해주는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실험 파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가 이미지 레벨, 그리고 아래가 픽셀 레벨 결과입니다. 이 저자들이 제안한 CMPNB를 통해서 이미지 레벨, 픽셀 레벨 모두 기존 전통적인 UAD와 이 리플레이를 사용한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UCAD가 시각 정보에만 의존해서 성능 한계가 있었던 반면 본 논문은 텍스트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탐지 그리고 세분화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매우 낮은 에버리지 포게팅 메저를 통해서 망각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앞에가 MV택에 대한 결과였고 이 페이지는 비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교 결과 시각화인데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생성한 어노멀리 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전 소타인 UCAD와의 비교를 통해 이 제한 방법의 우수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제안하는 두 가지 핵심 모듈인 CMPNB와 DSG-AFM의 기여도를 평가를 합니다. CMPNB가 이 CAD 환경에서 이상 탐지 모델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 DSG-AFM은 그 기반 위에다가 픽셀 레벨의 정밀한 세분화 능력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강력한 소타를 달성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평가하자면은 이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이 텍스트 모달리티에 대한 어블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 성능을 크게 높였다를 강조를 했는데 사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성능 차이가 그렇게 엄청 유의미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백본에 이 CMPNB를 더한 결과에서 이 DSG-AFM을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텍스트 모달리티를 추가하고 둘을 잘 융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처럼 보이려고 좀 시각적으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DSG-AFM의 결과가 깔끔한 이유는 어댑티브하게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해주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논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UAD 방법론들에서 CAD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과거 지식을 잊는 경향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미지 수준의 이상 탐지뿐만 아니라 픽셀 수준에서 작은 영역을 정확히 분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거 샘플의 상세한 픽셀 수준 특징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 비전의 CL 방법론들은 상세 특징 보존에 중점을 두지 않아서 CAD에는 비효과적이라고 본 저자들은 주장을 하며 최신 CAD 방법론들은 특징을 압축하여 저장함으로써 망각을 방지하려 하지만 픽셀 수준의 상세 특징을 보존하지 못해 분할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즉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한계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디퓨전 모델 기반의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선 백그라운드에서 one for all 모델의 단점이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었는데 이전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다면 학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은 즉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컨티뉴 어노멀리 디텍션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이전 클래스의 소량의 정보만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었을 때 이전 클래스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을 해내서 그걸 다시 one for all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논문을 보았을 때 한창 디퓨전으로 리컨스트럭션 방식을 통한 AD 연구가 많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 이상 탐지에 직접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본 정상 이미지들을 다시 만들어내서 학습에 쓰는 방식으로 이 리플레이 기반의 캐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좀 별거 아니지만 좀 참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데이터 생성에 사용한 사전 학습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이 LDM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고차원 픽셀 공간에서 작업하는 대신에 저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노이징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이 LDM은 텍스트 설명, 이미지 마스크 또는 클래스 레이블과 같은 컨디션을 사용해서 생성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이 컨디셔널 가이드 메커니즘을 통합하기 때문에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컨디션들을 러너블하게 두고 LDM의 로스 함수를 통해서 예측된 노이즈 입실론 세타와 실제 노이즈인 입실론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이 LDM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생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캐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피처 가이드 데이터 컴프레션 스테이지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태스크마다 LDM의 파라미터를 직접 학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두 가지 컨디션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 시멘틱 피처스는 사전 학습된 LDM의 조건부 공간에서 클래스의 의미론적 임베딩을 찾도록 돕는 그런 컨디션이 되겠고, 그리고 스페셜 피처는 셈을 통해 얻은 샘플의 마스크 정보를 공간적 특징으로 활용해서 생성 결과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컨디션입니다. 이 두 가지 피처를 모두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의 세부적인 픽셀 수준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두 번째 리플레이 인핸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스테이지에서는 앞 단계에서 추출하고 저장한 조건부 특징을 바탕으로 과거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고품질로 리플레이하게 되고, 이 재생된 과거 데이터와 현재 학습 중인 그 새로운 클래스를 함께 사용해서 어떤 오픈되어 있는 one for all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서도 과거 지식을 잇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메인 컨트리뷰션인 피처 컴프레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멘틱 피처를 먼저 살펴보면은 의미론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학습 가능한 임베딩 V를 랜덤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토 오브어와 같은 이 텍스트 프롬프트 P를 이 고정된 텍스트 인코더 T에 입력해서 인코딩을 한 후에 시멘틱 임베딩인 V와 컨캣해서 이 최종 시멘틱 피처인 E 시멘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멘틱은 LDM의 노이즈 제거 프로세스를 안내하게 되고, 최적화의 목표는 LDM의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B 스타를 찾는 것이 되고, 이 학습된 이 시멘틱은 각 클래스별로 따로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페셜 피처를 살펴보면은 클래스마다 샘플은 의미론적 특징뿐 아니라 다양한 위치, 각도, 이런 공간적 특징도 포함하게 됩니다. 의미론적 특징에만 의존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면은 생성된 데이터가 특정 예시에 과적합돼서 공간적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을 통한 제로샷 마스크를 공간적 특징으로서 나타냅니다. LDM의 레이턴트 인코더는 마스크 정보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 MLP 레이어를 붙이고 최적화해서 마스크로부터 이 공간적 특징으로의 매핑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또한 LDM의 노이즈 제거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게 추출한 이 E 시멘틱과 E 스페셜을 결합해서 이 LDM을 안내하는 최종 EC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각 클래스에 대한 최적의 의미론적 임베딩 V와 스페셜 인코더의 MLP 레이어 W를 찾는 것이 최적화 목표가 되고, 이는 앞서 보았던 LDM 최적화 함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데이터 리플레이 시에는 저장된 마스크에 임의의 회전과 이동을 적용을 해서 이 공간적 다양성을 확보해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클래스, 그 과거 클래스마다 시멘틱 임베딩인 V, 그리고 MLP 레이어인 W,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M개의 마스크가 저장이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전 모든 태스크 데이터를 충분히 리플레이를 하고 one for all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CAD를 구현하게 됩니다. 바로 실험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결과부터 보면은 이 리플레이 CAD가 비자, MVTech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지표 모두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픽셀 레벨 세그멘테이션에서 이 비자에서 11.5%포인트 그리고 MV텍에서는 8.1%포인트 정도의 큰 성능 개선을 보였고, 이는 리플레이 CAD가 과거 데이터의 세부적인 픽셀 레벨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 포겟팅 메저 또한 타 방법론 대비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식인 UCAD는 아예 이 포겟팅 메저 비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런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식은 명시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저장하는데, 이는 실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패치 특징을 저장한 상태로 측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 주장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바로 아래 추가 메모리 공간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리플레이 CAD는 비자에서 1.9MB, 그리고 MV텍에서 3.0MB를 사용합니다. 반면 UCAD는 비자에서 18.6MB, MV텍에서 23.3MB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고, 심지어 이전 태스크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인 이 CDAD는 그 저장 공간이 무려 기가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DAD는 Forgetting Measure 비교는 썼습니다. 그쵸?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UCAD를 Forgetting Measure 비교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한 좀 모순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UCAD의 Forgetting Measure가 훨씬 낮아서 좀 괜히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서 이 비교에서는 좀 제외를 한 것처럼 제가 읽을 때는 느껴졌습니다. 다음 시각화입니다. 기존 AD 방식 그리고 AD에다가 Continual Learning 기법을 함께 사용한 방법들이 이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로 인해서 종종 넓은 영역의 잘못된 예측이나 어떤 좀 그 탐지 실패를 한 반면, 리플레이 CAD에서는 좀 좋은 탐지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V텍과 비자에 대해서 실제 학습용 정상 데이터와 이 리플레이된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때, 리플레이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리플레이 CAD의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프레임워크가 고품질의 사실적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멘틱 그리고 스페셜 특징의 영향을 분석하는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이 리플레이 CAD가 과거 데이터의 시멘틱 그리고 스페셜 특징을 모두 활용해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이 이 망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 리플레이 CAD가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타 AD 모델을 학습한 결과, 이는 특정 AD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최신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범용적인 데이터 생성 능력을 가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CAD에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최초로 도입해서 시각 정보만 사용하던 기존 모델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CMP-MB라는 멀티모달 메모리 뱅크를 통해 리플레이 없이도 태스크별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해서 망각 문제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DSG-AFM 메커니즘을 제안해서 픽셀 수준의 정밀한 결함 세분화와 강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B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상, 이상이 혼재하는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CAD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과거 클래스의 미세한 픽셀 디테일을 재현하는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시멘틱 임베딩과 스페셜 마스크 특징을 결합한 데이터 압축 방식을 통해 적은 양의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이전 태스크의 샘플을 복원을 하였으며, 이때 전체 제너레이터를 재학습하는 대신 조건부 특징만 최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 탐지에 있어서는 one for all 모델을 재학습해야 하고, 이는 태스크가 많을수록 재학습 시간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재학습을 위한 충분한 양의 이전 학습 데이터를 리플레이하기 위한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논문 소개드리면서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